민찬이 29 맞췄다 했었나? 80 틀렸고. 채연이는 다 틀렸나? 그치, 넌 급수 맞춘 적이 없다고 했었지. 28로 찍어서 맞췄죠. 자랑이다. 자, 28하고 29, 30 이렇게 세 문제만 풀자. 뭐 한번 오답을 해봤었다라면 그냥 확인차 보시면 되겠고. 뭐 일단 fx부터 볼게. x-2의 x승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배경 지식 또는 잊으면 안 되는 거 하나만 갖고 가자. 이게 적분 문제라는 건 알았으니까 요 f라는 게 나왔을 때, 물론 직접적으로 f를 적분해야 될지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긴 하지만 일단 공부 삼아 너 요 함수를 적분할 수 있니?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때 당연히 요 x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요쪽이겠지. 요거 이대로 냅두면 적분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2의 x승 플러스 1분의 1, 내가 얘를 적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되지? 그치,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채연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분모 분자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을 한번 곱해주면, 그지? 얘가 1 되고 여기가 2의 마이너스 x승 되고 분자 또한 2의 마이너스 x승 되면서 이제 분모의 도함수가 분자에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1번일 거고, 둘 다 결과는 똑같으니까 상관없긴 해. 자, 두 번째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2의 뭐시기승 이렇게 반복돼야 속미분꼴이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1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다가 2의 x승 이렇게 박아주면 똑같아질 거거든,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적분하면 따로따로 적분할 수 있을 거야. 맞나? 요 두 가지가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 뭐 어느 쪽으로 하든 답은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자, 이 정도 미리 봐두고 fx의 인버스가 있대. 증가 함수인가 보지 뭐. x가 굵직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해서 인테그랄. 뭐 여기는 항등식 문제 적어줄게. f 인버스 안에다가 gt를 합성을 했다요. dt 한 것이 뭐냐면 x-의 1승 2의 x승 플러스의 k래.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뭐 좀 더럽게 있긴 한데 일단 항등식부터 다뤄보자. 얘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뭐 수치 대입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겠지. x에다가 뭐 집어넣어 볼 생각할 거냐면 0을 넣어볼 거야. 그래야 일단 좌변이 1부터 1까지가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의 k가 나올 테니까 k 값은 뭐 누구나 k는 1이다 라고 쉽게 구해놨을 것 같고, 그치?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좀 미리 여기다가 적어둘게. f0부터 fk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일단 f0 얼마인지 충분히 구할 수 있긴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긴 해요. 근데 잠깐 냅두고 fk도 1이니까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잠깐만 냅둘게. 왜냐면 지금 여기가 f 인버스 x 플러스 g의 인버스 x 이런 식의 역함수의 적분이니까, 그지? 아무래도 역함수는 직접 구해서 적분하는 것보다는 뭐야? 치환적분 해가지고 F쪽으로 돌릴 거고, F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치환적분하면 요 F0나 F1이 그냥 0과 1 뭐 이렇게 간단해질 테니까 일단 냅두자고. 그러면 일단 요 앞쪽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따로 나오면 지금 문제 그냥 바로 답 구할 수 있는 정도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요 g의 인버스라는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뭐 걔를 f0부터 f1까지 적분을 한다. 그게 이제 요 항등식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단서인 것 같아. 자, 이제 요 항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합시다. 이 식에서부터 요 g의 인버스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결과는 다 똑같다. 당연히 정적분으로 정리된 함수 나왔으니까 미분해봐야지 라는 생각 전혀 틀린 거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미분을 해보자. 찬아 한번 저거 미분해볼래? 여기 있는 게 복잡한 식이니까 속미분 나와야 되는 거 신경 쓰시면서. 좌변. 찬이 뒤졌나? g의 2의 x승 이렇게 들어오고 뭐야? 속미분. 아니지. 요 녀석만 속미분 해야 돼. 얘가 들어가고 얘 속미분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f 인버스 g의 2의 x승에다가 속미분 2의 x승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이야. x-1 곱하기 2의 x승. 얘는 자주 봤던 친구인 것 같아. 얘 미분하면 뭐가 될 거냐면 2의 x승 곱하기 뭐다? x 뭐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지. 그러면 양변 2의 x승을 약분해버리면 f 인버스에다가 g의 2의 x승을 합성했더니 x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찬아 요 식에서 느껴지는 거 없냐? 뭔가 두 개를 합성했더니 x가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역함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걸 요 타이밍에서 느꼈으면 좋은 것 같다.
그럼 당연히 누구랑 누가 역함수냐? 뭐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게 역함수인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f 인버스 x랑 g의 2의 x승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의 관계다 라는 걸 읽어주면 될 것 같고,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지. 요렇게 안 봐도 결국 f 인버스 안에 뭔가가 들어갔더니 x가 되려면 g의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면 돼? f의 x면 된다. 뭐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맞나? 그치? 아니면 뭐 요렇게 해놔도 괜찮아. 똑같은 결과긴 해. 먼저 이 타이밍에 내가 2의 x승이라는 거를 잠깐만 한 문자 x로 치환을 해볼게. x를 x로 치환한다는 거 좀 헷갈리겠지만 굳이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될 거냐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의 f 인버스의 gt dt 이렇게 될 거고, 물론 헷갈리신다면 이 x를 그냥 s 같은 걸로 보셔도 괜찮아. 자, 그러면 우변이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x승을 x라고 봤다는 거는 요 x는 뭐야? lnx지. 그러니까 여기도 x자리에 lnx가 들어갈게. 그러면 lnx 마이너스의 1, 그 다음에 2의 x승을 x라고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x 플러스 뭐 k는 1이니까 쓰지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부터 미분을 해도 괜찮긴 해요. 결과는 다 똑같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작들을 보여드리는 거야. 지금 이거는 왜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이제 좌변은 당연히 t에 대한 적분이니까 x는 무슨 수 취급인 상황이야. 지금 상수 취급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적분식에서도 복잡한 걸 한 문자로 치환하는 직거래도 괜찮은 거예요? 에 대해서 괜찮다는 걸 말해주려고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결과는 똑같아. 뭐 그러고 나서 미분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f 인버스에다가 g의 x를 합성해주면 이제 우변 미분하면 먼저 lnx-1쪽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얘랑 만나서 1 이렇게 있을 거고, 뒤에 x 미분하면 lnx-의 1 그대로 나올 테니까 1, 1이 지워질 거거든. 그러면 lnx 뭐 이런 식의 항등식을 얻을 수도 있어. 뭐 그 말은 양변에 f를 없애주면 gx는 f lnx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결과는 똑같은 거 보이지? 요 우변식에서 원래대로 라지 x를 2의 x승으로 되돌리면 원래 똑같은 식이긴 해요. 아무튼 뭐 어떻게 하든 이 식으로 도달했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 g의 인버스야. g의 인버스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먼저 치환이나 한번 해보자.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 인테그랄 f0부터 f의 1까지. 아니다, 그냥 한 방에 가보자. 인테그랄 기호 2번 쓰는 거 귀찮으니까. 여기서 어차피 하게 될 짓은 x라는 것을 f의 t 같은 걸로 치환해서 일단 여기부터 해결하긴 할 거니까. 그럼 우변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고. 자, 그러면 x가 f0니까 t는 0부터 1까지가 될 거고, f 인버스 x에 들어가는 부분 합성됐으니까 t 이렇게 들어갈 거고, x 자리에다가 ft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g의 인버스에다가 f의 t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dx 부분 적분 변수니까 미분해주면 무슨 dt 이렇게 나와야 돼? f'의 t의 dt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냐? 당연히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요 앞에 부분 t 곱하기 f't dt 이쪽은 그냥 f 인버스의 역함수, f의 역함수의 정적분이니까 금방 해결이 되는 쪽인데, 아직 남아있는 과정이 이제 이쪽이지. g 인버스 ft 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 맞나? 자, 저 친구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뭐 1이나 2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뭐 여기서 퍼즐 놀이처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g 인버스에다가 f의 t라. 그치? 요거 잘 조작하면 있을 것 같아. g의 인버스 왼쪽으로 g만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g의 인버스에다가 f의 x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2의 t승이었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순 적분 계산 문제인데 0부터 1까지 해놓고 t 플러스 방금 요게 여기 쭉 땡겨오면서 2의 t승이었음을 찾았으니까 2의 t승 써주고 f'의 t의 dt다
맞나? 자, 요거랑 관련해서 하나만 또 얘기를 해보자. 요 역함수의 적분, 요 파트에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요쯤에다가 해보자. 인테그랄 f의 인버스 a부터 f 인버스의 b까지 f 인버스 x dx. 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아이고, f 인버스가 아니죠. fa, fb. 맞나?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하는 짓이 여기다가 적은 것처럼 x를 ft라고 치환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될 거였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야? t 곱하기 f'의 t의 dt였지. 여기까지 흐르는 건 그냥 당연히 와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요 타이밍에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보통 흐름은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고 얘를 부분적분으로 확인해주면 당연히 꺽쇠 TFT 구간 안 쓸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F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맞나?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방식도 항상 고민할 수 있어야 돼. 뭐냐면 그냥 적분하는 거. 뭔 말이냐면 인테그랄 T 곱하기 F'T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충분히 너네가 적분이 가능한 함수면 그대로 해도 괜찮을 거 아니야? 맞나?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써주셔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이야 fx가 주어졌고 적분 가능한 함수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1번 방법이 괜찮은데 오히려 f는 내가 적분을 못하지만 f'하고 t가 곱해진 건 어떻게 그냥 이쁘게 미분이 돼? 뭐 이런 경우도 적분이 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항상 1번으로만 흐르지 마시고 1번에서 그냥 계산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부분적분을 실행할까라는 생각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f' 나와 있긴 하잖아, 그지? 직접 때려 박으면 안 될까라는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두 가지 다 한번 다 해볼게. 자, 첫 번째 이거는 부분적분을 그냥 방향만 잡아볼게요. 당연히 꺽쇠 끼고요. 요거 통째로 얘가 미분된 u'이라고 보고 f'을 아니지 미안 얘가 u 얘를 v'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곱의 미분의 원본 볼 거니까 t 플러스 2의 t승에다가 ft가 될 거고 수치 대입은 적당히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1까지 반대편 얘는 미분, 얘는 적분이니까 1 플러스 2의 t승 되고 ft로 적분되고 dt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얘는 분명 이 뒤쪽의 적분이 잘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렸겠지. 뭐 가능하긴 하지. 보니까 곱하면 금방 간단하긴 해. 여기까지만 쓰고 넘어갈게. 0부터 1까지 얘랑 ft 곱할 건데 f에 맨 앞에 x 있습니다. 그러면 t 괄호 1 플러스 2의 t승 뭐 이런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분의 1하고 이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의 1이네 해주면 여기도 뭐 충분히 부분적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러가는 게 이제 보통이고 고민은 공부는 이것도 되나? 아직 불확실해. 이걸 직접 해보자는 거야. 다들 안 해봤으니까 이쪽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 플러스 2의 t승에다가 f'을 직접 넣으면 적분이 안 될까를 해볼게. 자, 적분 한번 해볼게요. 자, 뭐야? 1 마이너스 될 거고 분의 1의 적분이니까 미분이니까 플러스로 바뀐 다음에 2의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의 t승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맞나? 이 친구 미분이니까 분모 제곱분의 그죠? 마이너스 속미분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어요. 맞지? 그러면 역시나 이 문제는 2번 쪽으로 가란 뜻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 얘 곱하기 1이야 되지만 요거 곱하기 그치? 요거 곱하기 요 부분이 과연 내가 적분을 할 수가 있는 친구인가 뭐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쉽진 않은 것 같아. 그치? 요쪽은 꾸역꾸역 하다 보면 될지도 모르지만 1번이 훨씬 더 편하니까 이쪽은 될지 안 될지 몰라. 안 하는 게 맞겠지.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문제는 뭔가 특이한 방향으로 가진 않고요. 그냥 전형적인 역함수의 정적분, 치환한 다음에 부분적분으로 마무리하는 요 흐름으로 그냥 착하게 나와 있었던 문제 같다. 그래서 주어진 항등식으로부터 요 g의 이 x승이 fx다. 그래서 g 인버스 ft를 처리하는 이 항등식만 찾아놓고 나면 적분 계산이었던 것 같다. 요런 느낌. 함수의 개형추로는 28번이 아니라 오히려 30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28번 요 정도 답이야 뭐 알아서 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9번 한번 볼게요. 뭐 거진 29번 자리에는 급수가 나오겠지라는 좀 막연한 믿음이 요즘에는 생겼으니까, 그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급수는 이 정도로 쉽게 나오면 너무 좋고 이제 최근 3년 기출 정도 풀어보면 등비 수열 나오면 엔간하면 요즘에는 공비가 음수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항상 들긴 시작하더라고, 그죠?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진폭은 점점 작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뭐 어쩌식으로 이렇게 BN이 있습니다. 가족권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제 슬슬 부호가 일정하진 않겠지라는 좀 믿음을 갖고 뿔마가 바뀌는 걸 한번 해보자. 정답인 케이스는 뭐였냐면 나도 풀어보다가 뭐 처음에 이거 아닐까라고 시작을 했거든. 그래도 이게 답이 맞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일부러 좀 아닌 케이스부터 해볼게. 요건 답이니까. 만약에 첫 항이 음수고 이렇게 지그재그면 어느 타이밍에 걸릴까 한 번만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A의 1, A의 2, A의 3, A의 4 뭐 이런 식으로 홀짝홀짝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내가 BN이라는 수열을 결정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웃한 두 항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 홀수항은 항상 음수고 짝수항은 항상 양수니까 대소 비교가 확실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 이게 정답이 아닌 케이스긴 했어. 어느 타이밍에 막히는지 보자. 자, B의 2n-의 1, 즉 B의 홀수항을 볼게.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A의 2n-의 1이란 친구랑 그 다음 칸인 A의 2n 이라는 친구의 싸움을 붙이겠다는 뜻이거든. 자, 근데 홀수랑 그 다음 짝수, 예를 들어 1에 대해서 2, 3에 대해서 4 같은 거거든.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누가 항상 크냐? 뒤에 게 항상 크네. 그럼 오른쪽으로 아가리가 벌려지겠네. 그러면 케이스 중에서 위쪽 케이스에 해당하겠네요. 위쪽 케이스니까 마이너스 A에 B랑 같은 인덱스면 된대. 2n-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리 부호를 좀 찾아두면요. A의 홀수들이 다 무슨 수니? 음수.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 친구는 양수다 정도 확인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 B에 대해서 짝수항을 한번 볼게. 자, 찬아, B의 2n 알고 싶으면 나는 A의 누구랑 A의 누구의 대소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짝수랑 그 다음 홀수예요. 그러니까 2에 대해서 3, 4에 대해서 5 같은 거지.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이번엔 누가 큰 거야? 앞에 게 더 크겠네. 그러면 A의 2n 쪽이 클 거야. 그러면 얘는 밑에 케이스를 따라가시면 되니까 A의 2n, B의 2n은이니까 A의 4n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근데 A의 4n은 무조건 짝수거든. 그러다 보니까 2, 4, 6 이런 애들은 부호가 양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B에 대한 관찰. 맞죠? 그러면 이제 나조건 하기 전에 가조건부터 보자. AN, BN이 항상 음수냐? 검증해보자. AN, BN은 당연히 케이스를 나눌 건데요. 홀수면 A의 2n-1과 B의 2n-1. 짝수인 애들은 A의 2n과 B의 2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자, 채연아, A의 홀수. 저 그림 보시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B의 2n-1은 위에 거 보시면 되는데 나 플러스라고 적어놨으니까 플러스. 0보다 작은 거 오케이. 그 다음 A의 2n 뭐야? 양수. 그 다음에 B의 2n들은 A의 4n이니까 또다시 양수가 되면서 이 타이밍에 이 케이스가 걸러지더라고. 그치? 자, 그래서 사실 정답은 이쪽 케이스였습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나조건, 다조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 나조건이야 절대값 AN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공비가 무슨 수니까요? 음수이니까 절대값 AN의 공비는 마이너스 R 이렇게 당겨주면 1 빼기 빼기 R분의 절대값 A1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우변도 AN 제곱이니까 공비 R 제곱이고 첫항 A1의 제곱이네. 뭐 이런 걸 통해 나조건에서 R이 나옵니다. R이 마이너스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항을 구하기 위해서 박스 밑에 있는 저 식을 또 무식하게 계산해 주시면 80인가 뭐 첫항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 B의 2n도 단순히 계산이 됩니다. 이런 느낌. 요거는 그렇게까지 케이스 분류가 복잡하지 않고 응당 이제 슬슬 급수 등비수열이야. 그럼 공비 일단 음수겠지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커봤자 4분의 1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공비가 더 작으면 계산이 어렵고 일단 5분의 1이면 너무 숫자가 더럽고요. 6분의 1이면 6, 36, 216, 1200 이렇게 4, 5장까지만 가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요즘 다 기출 보면 2분의 1이나 3분의 1까지밖에 없잖아 보통. 3분의 2도 가끔 나온다 그지? 그런 애들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세 개 중에는 좀 비교적 난이도가 쉬웠고 분류한다면 킬러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준킬러 아니면 보통 4점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 자, 30번이 좀 문제지. 어렵긴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민찬이 30번 다시 한번 풀어봤냐? 아니면 뭐 해설이라도 한번 봐봤어? 오케이, 그럼 보자. 자, 둘 다 양수인 상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놓고요. f의 세제곱 플러스의 f라는 친구는 일단 더럽대. x제곱 플러스 12분의 a 마이너스의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6b. f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은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를 한다라는 친구고 f'k는 0. 인 k가 존재한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은 있대. fx랑 마이너스 b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x좌표의 합을 이거라고 합시다. 오케이. 먼저 이제 요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좌변은 물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해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건 누구에다가 누구를 합성한 함수라고 보면 되냐? x세제곱 더하기 x라는 함수에다가 fx라는 함수를 합성한 것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겉함수랑 속함수를 살짝 공부를 해볼게. 자,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먼저 우변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x가 무한히 커지면 일단 이 새끼가 0이고 얘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또다시 분수 쪽은 빵이고 마이너스 bx 쪽이 플러스 b 무한대 이렇게 될 테니까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좌변을 보시면 좌변 중에 x세제곱 더하기 x란 친구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원점일 때 기울기 얼마? 1. 뭐 필요 없지만 1차 항의 개수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어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합성이 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항상 증가 또는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겉함수의 개형과 속함수의 나중의 개형 그리고 f가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다 라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fx가 증가해야 되는지 감소해야 되는지를 이 타이밍에 벌써 알고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만약에 f가 증가하면 얘의 치역,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라는 치역이 얘의 정의역에 들어올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제 증가하는 형태가 생겨야 돼.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fx라는 친구의 개형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야. 그래야 x세제곱 더하기 x 입장에서 내 정의역에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올 테니까 최종적으로 함수값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바깥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는 요런 그래프를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지. 물론 아직 우변함수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fx가 대충 감소다까지만 알고 잘 모릅니다. 됐음.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거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써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좌변을 한번 미분을 해보면 합성함수의 미분 생각하시면 되지. 3x의 제곱 플러스의 1이라는 함수에다가 fx가 합성된 것에다가 속미분 f'x 이게 좌변의 도함수일 거야. 만약 굳이 이렇게 썼지만 그냥 직접 미분해도 똑같아. 3f제곱 더하기 f'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먼저 이 식부터 보자. 얘는 당연하게도 0 될 리가 있나 없나? 없어요. 겉함수가 3x제곱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는 플러스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f'x 덕분에 좌변 전체가 x equal k일 때 좌변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나? 자, 그렇다는 건 이거랑 똑같은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잖아. 그럼 우변 또한 미분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항등식이었으니까 는 하고 연결해도 되겠지. 자, 우변 미분하자. 먼저 분수함수니까 분모 제곱분에 마이너스 속미분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b. 자, 그럼 얘 또한 좌변이 k일 때 0이라며. 그러니까 얘도 x equal k.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 값이 제로가 돼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변 함수는 생각해보면 쉽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결국은 요 함수랑 b를 뺐다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랑 y는 b라는 함수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들이 만나나 보지 뭐 0이라는 건. 그 만나는 점이 k인가 보지 뭐. 됐죠?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y는 x제곱 플러스 12의 전체 제곱분에 마이너스의 2a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당연히 미분을 할 거긴 한데요. 미분하기 전에 이 분수함수에 대해서 느껴둬야 될 게 있겠지. 항상 분수함수 같은 거 보면 대칭성 같은 게 있는지를 보자고. 얘는 뭐야? 기함수가 될 거고, x가 무한히 가면 분모가 너무 크니까 0으로 수렴할 거니까 대충 뭐 이렇게든 부호에 따라서는 이렇게든 이렇게 x축에 수렴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를 빨리 미분을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y의 프라임은 a는 그냥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쭉 빼고 할게요. 자, 분모 갑니다. 분모 제곱 x제곱 플러스 12의 전체 제곱분에 미분 가만히 먼저 분자에 있었던 마이너스 2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2, 그 다음에 분모인 x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 가만히 계시면 되고, 빼기 가만히 미분이니까 마이너스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2x였으니까 플러스 2x로 바뀌고 분모를 미분하자. 2x제곱 플러스 12의 1승에다가 속미분 때문에 2x 한 번 더가 될 거야. 굳이 필기 목숨 걸고 하지 마. 뒤에 손풀이도 갖다 놨고 영상도 보면 되잖아. 이해라는 걸 먼저 해. 이건 단순 계산 필기에서 뭐 해? 중요한 개념, 핵심 아이디어 같은 데나 필기하지 뭐. 자, 정리합시다. 2랑 x제곱 플러스 12 한번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랑 x제곱 플러스의 1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랑 요거 한번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의 12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2랑 요거 지웠으니까 더하기 4x제곱이네. 더하기 4x의 제곱.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12 이렇게 나올 테니까 풀마 어디에서 극값이다? 풀마 2에서 극값이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립시다. 자, 다시 한번 이 a가 양수야. 그러면 부호부터 먼저 보자. x가 양수면 a는 양수예요. 함수가 무슨 수지? 얘가 양수면 전체는 음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밑으로 빠질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반대로 우함수렴에 기함수렴에 요렇게 생겼을 거고, 기울기가 0이었던 점이 마이너스의 2랑 플러스의 2였구나. 이것과 상수함수 b의 위치 관계야.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 항등식이지 않냐? b가 얘랑 만난대. k에서 만난대. 뭐야, 그럼 만난다면 대충 이렇게 지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k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면 안 되겠죠? 지금 좌변은 는 0 되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 는 0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양수고, 우리 그래프 개형상 f'x는 항상 무슨 수야? 엔간하면 음수지. 0 될 타임이 있다고 했지만, 즉 좌변 전체는
k일 때 0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0보다 뭐하다는 게 작거나 같다는 게 있겠지. 그것까지 감안해 주면 y는 b가 요런 데를 지나면 안 될 것 같다. 그치? 그러면 y는 b가 어디쯤을 지나줘야 될 거냐면 요런 식으로 지나줘야, 그죠? 이 친구보다 b가 항상 크거나 같아서 우변 또한 0 이하가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그 포인트가 딱 한 군데인 거네. 바로 마이너스의 2네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k 값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k는 얼마라고? 마이너스의 2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함수의 극대값이 y값이 b였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극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자. 여기다가 x 이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극대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분모, 뭐야? 16의 제곱이네. 16의 제곱.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 4a. 4랑 16 한번 약분해주면 4 곱하기 16이니까 64분의 a.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극대값 b였으니까 b다. 가 되면서 a는 64 곱하기 b다. 라는 두 미지수의 관계식 하나 나오고. 오케이, 이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박스를 푼 느낌인 것 같고,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fx랑 y는 마이너스 b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x좌표의 합을 k 플러스의 8이라고 하자야. 오케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bx가 만나는 점을 찾으러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는 f의 식을 알아 몰라. f는 잘 몰라. 뭐밖에 모르냐면 f 세제곱 더하기 f가 저거다 뭐 이런 건 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에서 이제 처리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자, 첫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 여기서부터의 첫 번째는 뭐 어딘진 몰라도 만나는 x좌표의 합이 k 플러스 8이래. 그러면 이제 x의 합이 k는 구했으니까 뭐 6이긴 한 거 아니야, 그지? 맞냐? k가 마이너스 2니까 k 플러스 8은 6이야.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만나는 점 어딘진 모르지만 존재를 한다라고 했으니 일단 fx 이퀄 마이너스 bx라는 방정식에 근이 뭔진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잠깐만 t라고 한번 해볼게. 즉 무슨 말이냐면 f의 t가 마이너스의 bt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라는 걸 갖고 가자고. 그러면 그러한 t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게 저 항등식밖에 없잖아요. 그치? 저 항등식에다가 대입해보면 ft의 세제곱 더하기 f의 t는, 자, 우변 다 t를 대입할 거고요. a 자리를 64b로 바꿀게. 그 말은 a하고 묶일 수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 아니지. b하고 다 묶을 수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x제곱 플러스 12분의 원래 a였는데 a를 64b로 바꿨으니까 이게 얼마면 돼? 64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bx에서 b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의 t면 될 거고. 마이너스 36b는 상수네요. 마이너스 3분의 16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면 ft가 t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교점이라며 일단 마이너스의 bt라고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t의 세제곱, 이쪽은 마이너스 bt, 이것이 b 괄호 똑같아. 지랄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이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양변 b 같은 걸 약분을 하고 좀 식을 이어가 볼게. b 약분하고 마이너스 b 세제곱의 t제곱 마이너스 b 하나만 약분했음. 그럼 이제 우변은 요식만 남았고 어디 b를 지우려는데 b 안 지워놓고 왜 t를 지웠어? b 제곱의 t 세제곱 b 지웠으니까 t. 그 다음에 요 안에 거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t제곱 플러스 12 분의
엄마야. 64는 그대로, 아니다. 3분의 16까지 해야 되니까 3까지 할게. 그러면 여기를 3배 할 거니까 192. 마이너스. t는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분모에 이렇게 더러운 게 생겼으니까 3t제곱 플러스의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똑같아. 빼기에 16 있어야 되겠고 t제곱 플러스 12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더럽지만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얘가 1로 넘어가 둘게. 어차피 방정식 풀 거니까 3배의 t제곱 플러스의 1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묶어내놓고 쓸게. 그 t도 한번 묶어서 쓸게. 그러면 b제곱의 t제곱 플러스에 t 묶어냈으니까 1. t 여기 묶어냈으니까 b제곱 t제곱 하고 1. 마이너스 맨 앞에 뺐고 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정리합시다. 우변 최고차 여기 3차항 보이네.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항이 있나? 여기 있다. 마이너스 16t 제곱. 1차항 있나? 여기 있다. 36t인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6t. 상수 12 곱하기 16이 192. 190에서 빼니까 사라져. 가 되면서 지금 양변에 t를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t 이퀄 0이라는 근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t 이퀄 0을 없애고 나면 마이너스도 없앨게요. 마이너스 없앨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볼게. 그리고 t를 약분했을 거고 약분할 거야. 약분. 그럼 한 방에 정리하자. 최고차가 몇 차냐? t제곱하고 t제곱 만나니까 4차씩 있는 것 같아요. 3b제곱 t의 4제곱입니다. 3b제곱 t의 4제곱. 또 3차항 있나 뭐? 없어. 그럼 2차항으로 가자. 2차항은 t제곱하고 12b제곱. 그걸 3배니까 3배의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변 쪽에도 t제곱 있나? 있다. 3t제곱 있네. 그러면 3 곱하기 t제곱 없애자. 그럼 3 곱하기 12b제곱 t제곱만 남을 거야. 36b제곱 t제곱. 36의 b의 제곱에 t의 제곱. 그러면 이제 t항 있나? 없어요. 여기 있다. t항 여기 있다. t항은 16t. 넘어오자. 마이너스의 16t. 상수항 있나? 여기 36 있네. 근데 여기도 3 곱하기 12 곱하기 1이니까 사라지겠네. 그러면 이거는 0이다. 그럼 또 t 이퀄 0이라는 게 근이네요. 그래. 그럼 t 이퀄 0 하나 더 여기다가 추가. 어차피 근은 총합이 6이라는 거에는 0이 중복 카운트 돼봤자 상관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세제곱. t 약분해서 여기가 1승. 여기가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근과 요 3참수의 근들을 다 더한 게 6이래. 그럼 요 녀석의 근이 몇 개 있는지 같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하.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에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봐. 미분해보면 9b제곱 t제곱 더하기 36의 b의 제곱이 되면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뭐한 큰 3차함수가 돼요. 항상 증가하는 3차함수라는 건 x축하고 몇 번밖에 안 만나? 한 번밖에 안 만날 거야. 그래서 0이 중근이고 한 번 더 만나나 보다. 근데 그들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교점이 얼마다? 6이어야 되겠네. 그렇다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는 0이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하고 마무리를 한번 구하러 가볼게. 따라서 1로 올라오시면 6 세제곱이 얼마야? 216. 216을 3배해. 216. 648? 648의 b제곱. 6이 들어가. 36 곱하기 6. 216. 에다가 b제곱. 216 b제곱. 마이너스의 16은 0.
그러면 얼마야? 864네요. 864의 b의 제곱은 16이니까 b의 제곱은 16으로 약분하면 5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무리로 나보고 a랑 b를 곱하세요라고 하는 건 a를 이걸로만 바꿔주면 64b제곱이니까 여기다가 64배만 하면 되고 약분 한 번만 해주면 된다. 의 방식이 첫 번째로 요 fx equal bx의 근이 합이 6이다라는 걸 푸는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식을 한번 보자. 요건 좀 귀찮긴 해. 아마 교육청에서 이렇게 써져 있던 것 같긴 한데 요렇게 하면 좀 복잡하지 않나? 그럼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에 대해서 솔루션 2를 한번 봅시다. 어떤 방법이 또 가능을 할까? fx는 마이너스 bx에서 f를 난 모르는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면 이렇게 계산을 귀찮게 해야 되는 건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보자. f랑 마이너스 bt가 같다를 다르게 푸는 방법이 없나? 나는 지금 f세제곱 더하기 f는 뭐다 밖에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얘들아, 항등식은 양변 미분해도 괜찮지, 적분해도 괜찮지, 똑같은 새끼니까 어디다가 합성해도 괜찮지. 맞나요? 근데 방정식을 양변 미분 당연히 돼 안 돼? 안 되지. 방정식을 양변 적분하다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방정식을 어디다가 합성한다는 어떨까? 이거는 주의점 하나만 신경 쓰면 가능합니다. 뭔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네가 x equal 4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다고 쳐봐. 물론 이건 방정식이긴 하지만 이미 x equal 4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얘를 둘 다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합성을 해볼게. 이거는 방정식이야, 항등식 아니야. 간단한 예시를 드느라고 그냥 1차 방정식 보여준 것 뿐이야. 그럼 얘를 각각을 y는 x제곱에 합성을 하면 x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 돼? 4의 제곱이 되지. 그럼 이거 근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근 바뀌어버리죠. 풀마 4라는 이상한 근이 하나 생겨버리지. 그럼 만약에 네가 이거를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합성을 해볼게. 좌변, 우변을 따로따로. 그러면 좌변은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돼? 4의 세제곱이 되지. 이거는 근이 어때? 일정하지. 무슨 차이야? 골짝으로 하면 너무 수투스럽고요. 대칭도 아니지. 얘와 얘의 본질적인 차이는 차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가 1, 기함수 같은 건 필요 없어. 1대1 대응이잖아. 그쵸? y는 x의 제곱처럼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닌 거에다가 합성을 해버리면, 그치? 서로 다른 x값을 집어넣어도 y값이 같아요. 이런 헛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잖아. 뿔마 4에서 마이너스 4 같은 것처럼. 근데 만약에 1대1인 함수에다가 합성을 하면 어차피 같아야 된다는 건 여기다가 똑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는 데 아니냐? 즉 방정식을 양변에 뭔가 합성하고 싶으면 합성하게 되는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면 문제가 없어요. 즉 이런 배경지식을 이용을 해서요. 나는 방정식 fx equal 마이너스 bx를 구하고 싶은데 이 f를 어디다가 x세제곱 더하기 x란 함수에다가 합성을 해버릴 거야. 근데 저게 무슨 대응이니까 괜찮다고? 1대1 대응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양변을
x의 세제곱 플러스 x에다가 합성을 해보면 결국은 f의 세제곱 더하기 f라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마이너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x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요 방정식의 근과 이 방정식의 근 둘이 달라진다고 같아진다고? 같아진다고. 왜? x세제곱 플러스 x가 뭐라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케이? 그러면 계산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 좌변이 그냥 우변처럼 쓰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생각해보자. 우변이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아까처럼 똑같이 다 b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a가 b로 바뀌면 여기 64b였지. 여기도 b로 묶으면 마이너스 x였을 거고 b로 묶으면 마이너스의 3분의 16이었겠지. b 지웠으니까 여기도 지우자. b 지우면 마이너스의 b 몇 개? 제곱의 x의 세제곱이냐? b 지우면 뭐냐?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어차피 방정식의 근이니까 마x 마x 지워도 괜찮겠네. 맞나요? 그러면 결국 나는 x제곱 플러스 12분의 64 빼기에 3분의 16이라는 친구하고 마이너스 b제곱 x의 세제곱을 관찰해도 괜찮다는 뜻이네. 좌변 좀 먼저 정리하고 보여드릴게. 좌변을 3 괄호 x제곱 플러스의 12로 통분을 해볼게요. 위에서 아까 했던 노가다랑 비슷한 상황 나와. 3이랑 64 곱하면 얼마? 192. 그 다음에 16에 얘 크로스 되면 12 곱하기 16이 얼마? 192.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슨 제곱만 남아? 마이너스 16x의 제곱만 남을 거고 이게 우변에 남아있던 마이너스 b제곱 x의 세제곱이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아까 중근 0 두 개가 이 타이밍이 좀 더 빨리 보이죠. 보여? 그래서 일단 x 이퀄 0이라는 게 중근이고 그 다음에 나눠보면 마이너스까지 떼버릴게. 3 괄호 x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x제곱이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떼버렸으니까 16. x세제곱에서 x제곱 나눠버렸어. 마이너스도 뺐어. 그러니까 b제곱의 x다. 이렇게 나오지. 이해되냐? 그러면 요쪽의 근이 남아있는 근인데 아까 우리 첫 번째 풀이에서는 인수분해 하니까 3차 함수 나왔고 그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양수라서 근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고 그게 6이네라고 했었지. 비슷한 방식의 관찰할 건데 얘는 좌변을 보시면 이것도 유명한 함수야. 무슨 함수야 일단? 우함수지. 그리고 점근선 0이지. 그러니까 확통하시는 분 없지 여기는. 정규분포 곡선제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거랑 y는 무슨 x? b제곱 x. 원점 지나는 직선. 교점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치? 아까 3차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를 찾았던 그 똑같은 파트를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가 어디라는 겨? 그러면 대입만 해주면 똑같이 b제곱이 나올 거야. 어느 쪽이 쉬울까 하면 물론 첫 번째 풀이에 비해 두 번째 풀이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생각이 있었어야 돼. 하지만 끝은 조금 쉬울 수 있음. 첫 번째는 그냥 무식하게 교점 2 때문에 대입하자 하고 지랄지랄 하다 보면 뭐 3차 함수 나오고 판별식 나오고 그랬던 문제 같아.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뭐 답은 아까 구해놨으니까 이 문제에서 얻어갈 공부해야 될 거 첫 번째 일단 이 표현 자체는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변곡 접선 문제긴 했는데 아직 우리는 안 다뤘어. 스텝 3에 있었던 거라서 요즘 합성함수가 어렵게 나오는 게 옛날에는 이런 형태였거든. 이런 합성함수 문제에서 H랑 G를 주고 F를 찾아보세요. 이제 이런 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합성함수였다면 요즘 어려운 거는 G랑 F 줘놓고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생겨야 되니? 뭐 이런 식을 물어보는 좀 희한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좌변 자체가 그지? F 안에다가 뭔가 합성된 거는 HX 뭐 이런 좀 복잡한 형태였잖아.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왼쪽에 함수랑 오른쪽 함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꽂을 거야 를 왼쪽도 가져줘야 될 테니까 F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다. 이런 합성함수 그래프 관찰 하나 필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야 뭐 당연히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도 그냥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방정식 풀 때 방정식을 합성하고 싶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거, 양변이 1대1 대형인 거에다가 합성하면 문제가 없지만 1대1 대형이 아닌 거에 합성하면 그런 걸 이제 무연근이라고 하거든. 상관없는 근, 연고가 없는 근에서 무연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x세제곱 더하기 x가 1대1 함수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속 편하게 합성해도 괜찮았더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아직 킬러 문제 공부를 안 한 우리 수업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았죠. 이렇게 세 문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